학부모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정책 중에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함으로써 학교 서열화 그리고 공교육의 그런 공동화 이런 것들을 막아서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자신들이 임명한 장관 그리고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자사고 특목고 출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전직 정치인들, 소위 좌파 교육을 표방한 전직 정치인들의 자녀들 역시 자사고 특목고 출신이 부지기수입니다. 강경화 후보, 강구영화 장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장관 자제들이 전부 자사고 특목고 출신입니다.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조 출신 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희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도 세 자녀 모두가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이런 학교에 자제들을 보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녀는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위장전이까지 하면서 이런 학교를 보내놓고 마치 자사고와 특목고들을 사회 악으로 그리고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매도하고 낙인 찍으면서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규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교육정책은 기껏 한다는 것이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를 편가르게 하고 그리고 지방과 서울을 편가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교육 경쟁력, 치안 경쟁력. 이 두 가지 때문에 굳이 이사를 가서 어떤 지자체, 어떤 도시에는 살기도 하고 이사를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 경쟁력은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특목고만 정말 수요자의 요청과는 동떨어져서 없애면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수요자들은 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고 원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가짜 평준화, 가짜 획일화 정책을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다시는 볼모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이야말로 진짜 경쟁력 있는 교육입니다. 이런 시도는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적폐를 가장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어쩌면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은 신삼종 부적격 세트 장관 후보자들 정말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방미 기간 중에 쿨하게 자진 사퇴해 주시기를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송영무 우리 후보자는 또 음주운전 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금 본인의 거취를 심각히 고민 중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좀 심각한 것은 김성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논문 표절 이건 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덕성에서 요구되는 기준인데 그거를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그야말로 학술 논문 모든 군데서 수십 건의 이런 의반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학자적인 양심에 반하는 이런 분들은 절대 교육부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우리 교육 현장, 교육은 국가 백년 지계의 어떤 중요한 우리 수장의 역할인데 교육부 장관은 바로 우리 이렇게 문제가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는 분,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또 우리 과거의 행적 중에 보면은 사회주의를 마치 찬양하는 듯한 이념적 편향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이런 분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수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대엽 또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 운전 그것도 뭐 면허 취소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의법 행위를 하고서 어떻게 장관이 되겠다고 합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단순 음주 운전 사실만 있어도 승진해서 누락되고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공무원들을 이끌어갈 그 장관 후보자가 그 면허 취소까지 되는 심각한 음주운전 이런 전력을 갖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지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분들의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분 우리 신삼종 부적격 세트 이번 대통령 방미 순방 기간 중에 스스로 쿨하게 물러나시기를 공고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새롭게 이제 우리 청문보고서 채택돼서 이제 장관이 되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물관리 일어난 문제를 관련해서 국토부 내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속이 부글 끓습니다. 국토교통부로 과거 건설교통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관리를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물관리라는 것은 국토라는 몸뚱이의 혈관계입니다. 국토라는 것은 골격계와 근육계와 신경계, 혈관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계를 갖다가 다른 부처로 중추 기능을 달리해서 관리한다라는 거, 이거 인위적으로 그야말로 국토를 불구로 만들고자 하는 굉장히 위험한 정말 처사입니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떤 국토 물관리 일어나라는 미명하에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만 들어서 정말 이렇게 위험천만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께서 지금 간부들에게 지금 물관리 일어나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홍보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는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그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보기 드문 이런 어떤 행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유 게시판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소통이 쇼통이고 불통이며 먹통이라는 점이 들통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이 또 그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이 되면 기자들을 무시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주 만나실 줄 알았는데 그랬던 대통령이 기자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총리와 비서실장 등을 소개하는 회견 달랑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또 민원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청와대 게시판을 폐쇄했습니다. 이걸 소통이라고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소통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겠다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속히 소통의 통로인 자유 게시판을 다시 열길 바랍니다. 청와대 앞길을 밤 동안에 열어놓기로 한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정작 언론을 막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위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그 문재인표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등에 업고 출발한 현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에 일자리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실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 아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국민 경제가 아닌 정부 조직을 살찌우고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이 배불리는 이 잘못된 정책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과 우리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문제만 키우는 제1종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우선 공공일자리 정책과 가계통신비 정책은 대표적인 제1종 오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100년 전 프랑스에서 유래된 용어 중 1종 오류는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파악하고 내려지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치료 효과가 없는 약을 속여 처방함으로써 결국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오류입니다. 공공일자리, 통신비 인하 정책 등은 잘못된 처방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리고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반서민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의 투자가 아니라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초단기 정책, 잘못된 처방과 거짓 약으로 환자, 국민들을 현혹하는 부도덕한 정부, 의사가 현 정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책인 공공일자리 정책의 경우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일자리 돌리기, 쪼개기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를 비대화시키고 공무원의 철밥통을 늘리겠다고 하니 도전을 꿈꾸어야 하는 이 청년들을 반백수 공시족으로 만드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유연한 노동시장, 도전이 필요한 과감한 시장 투자 등이 관련된 추경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작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 기업의 아름다운 도전이 만들어지는 정책을 제언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도시에는 살기도 하고 이사를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 경쟁력은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특목고만 정말 수요자의 요청과는 동떨어져서 없애면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수요자들은 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고 원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가짜 평준화, 가짜 획일화 정책을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다시는 볼모 삼지 말고, 그리고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매도하고 낙인 찍으면서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규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교육정책은 기껏 한다는 것이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를 편가르게 하고 그리고 지방과 서울을 편가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교육 경쟁력, 치안 경쟁력. 이 두 가지 때문에 굳이 이사를 가서 어떤 지자체 업무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정책 중에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함으로써 학교 서열화 그리고 공교육의 그런 공동화 이런 것들을 막아서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자신들이 임명한 장관 그리고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자사고, 특목고 출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전직 정치인들, 소위 좌파 교육을 표방한 전직 정치인들의 자녀들 역시 자사고, 특목고 출신이 부지기수입니다. 강경화 후보, 강구영화 장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장관, 자제들이 전부 자사고, 특목고 출신입니다.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조 출신 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희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도 세 자녀 모두가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이런 학교에 자제들을 보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녀는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위장전이까지 하면서 이런 학교를 보내놓고 마치 자사고와 특목고들을 사회 악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이야말로 진짜 경쟁력 있는 교육입니다. 이런 시도는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적폐를 가장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어쩌면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은 신삼종 부적격 세트 장관 후보자들 정말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방미 기간 중에 쿨하게 자진 사퇴해 주시기를 공고드리고 싶습니다.